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십상시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좀 최근에 자주 듣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뭐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은 좀 뺐습니다만 십상시의 나라 대한민국, 글쎄 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도로 치고 막 이런 것이 나온다. 십상시들의 아부한다. 십상시의 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이런 십상시란 말이 가끔씩 정치판에서 특히 많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상시는 열십자에다가 항상상이다. 그리고 시는 모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에 시라는 것은 환관, 그렇죠? 내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10명의 어떤 상시다. 상시라면 항상 모신다. 황제 옆에서 항상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 환관, 내시, 그런 사람들을 상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항상상은 발음은 이제 오히려 상이죠. 위에 있죠. 수건건이 아래 있다. 모실시는 사람인과 절사다. 사실은 절은 지금의 절은 옛날에는 관청을 뜻했다. 관청을 얘기할 때는 관청시라고 읽는다. 그래서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과 관청이 합치면 관청에서 윗사람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실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어 사전을 한번 보았습니다. 후한말, 중국의 후한말에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 그렇죠? 유비, 이렇게 나오는 위, 촉, 오, 유비와 조조와 이렇게 성권이 나오는 그런 삼국 시대가 바로 도래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한말에 영제 때 영제라는 황제가 있었다. 정권을 잡아서 조정을 농락한 10여 명의 중상시, 상시, 항상 옆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상시가 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중상시도 있고 사실은 좌상시도 있고 우상시도 있다. 이런데 중상시를 이루는 말이다. 이들은 모두 환관이다. 환관으로 황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주색에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쥐락펴락 농단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원소와 조조,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렇죠? 조조 등이 대굴로 들어가 이들을 비롯한 환관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후한이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상시는 인원이 10명이다. 12명이다. 기록, 특히 후한서라든지 또 삼국지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금 인원이 다릅니다만 어떤 폐단을 했냐면 매관매직을 주로 많이 했다. 그렇죠? 벼슬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값을 매기고 파는 거예요. 팔고 땅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면 벼슬을 산 관리들은 이제 지방이나 어디 갑니다. 근데 벼슬이 수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벼슬을 산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본전을 이렇게 빼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못한 이제 난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건적인 난이다. 이래서 십상시들을 다 이제 어떻게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챈 십상시들이 난을 일으킨다. 난을 일으키고 결국은 조조나 원소 이런 사람들에게서 다 이렇게 말하자면 목숨을 잃게 된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때가 서기 189년이다. 그리고 어지러운 시대가 오고 나중에 220년에 이제 결국은 후한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때 역할을 한 황관들, 중상시 이 사람들을 10여 명의 어떤 상시라고 해서 십상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십상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역사 공부하신 분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상시라는 것은 황제의 측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한 환관으로 임용하였던 관직명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환관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이것이 모신다는 뜻의 모실시다. 시중을 든다. 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내시하면 궁중의 황관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시녀다. 시녀 얘기는 우리가 또 많이 씁니다. 시종이다. 시녀다. 시종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생이다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시생, 뭐, 양반들이나 앞에 가서 시생,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낮추어서. 시자,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이다. 시중이다. 이것은 좀 벼슬이다. 그렇죠? 특히 고려나 조선에 보면 문화시중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벼슬이다. 시봉이다 하는 것은 부모를 모시고 복양하는 것을 시봉이라 한다. 시탕은 부모님이 아플 때 약을 이렇게 타약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을 시탕한다. 시묘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옆에 움막을 짓고 그렇죠. 뭐 3년상을 한다든지 하는 묘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시묘다. 시하다 이러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아래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시하라고 한다. 엄처시하라는 말도 있죠. 아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부인이 상당히 기가 더 세다. 그 밑에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남자들을 좀 막 비우는 투로 하는 것이 엄처시하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시하가 청청시하다. 부모님도 모시고 그 외에 조부모님도 모시고 청청이 있다. 그런 것을 청청시하라고 한다. 이때 다 모실 시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종이라는 것은 뭐 벼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종. 그렇죠. 시종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시는 막 그런 의미다. 또는 가톨릭에서 또 막 신부님이나 이런 것을 보좌하는 사람을 또 시종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시종은 시종대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시중을 든다. 요즘 뭐 시중 든다, 시중이다. 이것은 시종에서 온 말인데 표기는 순 한글로 한다. 한자를 쓰지 않는다. 어원을 따지면 시종에서 왔다. 시종과 비슷한 것이 수종이다. 수종. 숫자는 따른다는 뜻이죠. 예, 따를 수, 종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 그것을 수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종은 또 수종을 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시중은 시중 든다라고 할 수 있듯이. 네. 그런데 수종 들다라는 그 사전을 찾으면 시중 들다의 비표준어다. 네. 이런 것은 수종 들다고 하지 않고 시중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자의, 모실 시자의 오른쪽이 이제 절 시자다. 그리고 관청을 뜻할 때는 시라고 한다. 절 사자다. 그렇죠? 그래서 사찰이다. 사원이다. 이때는 또 각종 절 이름에 무슨 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관청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군기시다 한 것은 이때는 군기사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떤 병기 같은 것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부처가 군기시다. 내자시다. 서울에 내자동, 내수동 이런 거 있습니다만 내자시, 공중에 들어가는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을 내자시라고 한다. 절사자에 또 다른 글자를 합치면 날일자를 합치면 때시자입니다. 그렇죠? 때, 시간 할 때. 그리고 제방변을 합치면 가질지자다. 예. 소지한다, 지참한다. 그렇죠? 위에 대죽을 붙이면 무리 등이다. 무리 등, 뭐 등등 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중인변을 붙이면 기다린다. 기다릴 때 대기한다. 소우자를 붙이면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그런 뜻이다. 말소문을 붙이면 시를 얘기한다. 시다. 병들어 기대력을 붙이면 치질, 병을 얘기한다. 치질, 치. 매산자를 붙이면 우뚝 솟을 치다. 우뚝 솟는다. 언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치한다 하는 것은 서로 맞붙이는 것을 대치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의 대치동이다 할 때는 이제 큰 대자를 쓰고 이 치자를 써서 대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시자가 일본에서 쓰일 때는 사무라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사무라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일본 사무라이. 그때는 이 시자 한자를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에요. 일본 봉건 시대 무사 계급이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다. 그리고 양민들보다 높은 신분으로서 칼을 차고 다닐 권리가 있는 특권 계급이다. 이것이 이제 사무라이 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사. 일본식으로 읽으면 부시라고 읽는다. 부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무라이로 읽는다. 무사나 사무라이나 구분이 좀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현대에는 대체로 동일하다. 무사나
사무라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무인들이다.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전체를 전반을 무사라고 한다. 물론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싸움꾼이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는 어떤 높은 사람, 황족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높은 사람을 귀족을 섬기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무사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괜찮은 무사,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낭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높은 무사, 왜 높아졌느냐? 귀인, 귀족을 섬기는 그런 무사를 특히 또 사무라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원래는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대체로 동일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무사가 이러한 사무라이 역할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사무라이 하면 이런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무라이가 우리나라 옛날에 백제, 삼국시대 백제의 무사를 사우라비가 했다. 그렇죠. 사우라비가 사무라이로 변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원이 거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우라비라는 낱말이 물론 예전부터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나오는 것이 이광수, 춘원이 쓴 작품이 처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이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말이다. 그래서 사우라비가 사무라이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십상시는 한중일 다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그런 십상시, 특히 또 시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